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너무 아파트 폭락이다,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만 올려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 좀 꿀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을 한 분들은 사실 경기가 지금 좋지도 못하고 아파트 자체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사실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또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뭐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중으로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가 하락하면 원래 전체적으로 부동산 모든 가격들이 같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는 좀 웃기죠. 이론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거꾸로 신축 상가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가격들 전체적으로 뭐 하락한다는 기미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은 거래가 안 될 뿐이고요.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거래가 안 될 뿐이고, 사실 뭐 비슷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지금 전혀 아파트가 죽으니까 같이 죽은 케이스죠. 하지만 뭐 저가의 2억 3억 아파트들,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더 내리지 않을 아파트들, 더 많이 오르지 않을 아파트들은 큰 경기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거래는 뭐 조금씩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프리미엄이 있는 것들이 간혹 하다가 거래되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게 거래되는 것은 사실 현재 분위기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좋은 얘기를 아니면 즐거운 얘기를 뭐 해주려고 해도 사실 큰 호재가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고 기존에 내가 얘기 드렸는 것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통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내용을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분양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사실 분양하는 아파트와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수수료를 받죠. 수수료를 200을 받든 300을 받든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그냥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는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가시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꼭 분양을 받겠다 하면 부동산에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모르신다면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서 사실 뭐 아는 지인이라면 어차피 부동산에서 소개만 시켜줘도 2, 300 그런 수수료를 다 받기 때문에 자 반은 니하고 반은 내 좀 깎아주면 안 되겠나. 물론 이제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 되면 가만히 있는 부동산도 사실 뭐냐 분양 받는 아파트 때문에 뭐 1, 200만 원 돈을 버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구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뭐 사실 1, 200 뭐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싸게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익입니다. 어차피 분양받는 아파트들은 뭐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는 게 없죠.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는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모른다면은 제가 뭐 연락을 해드려도 되고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분양을 받는 아파트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물론 큰 돈은 안 되지만은 다만 1, 200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가만히 있다가 뭐 분양받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연결만 해줘도 또 그 부동산도 다만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 중에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올려드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분양받아야 될 아파트들이 있다. 그러면 뭐 상담만 하지 마시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같이 가거나 얘기를 한다면은 사전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어떤 생각 외에 부수익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직접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해본들 어차피 거기서는 그렇게 진행은 안 해주죠. 이게 뭐 보이지 않는 뭐 부동산과 분양회사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뭐 수십 년 전부터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현재 뭐 크게 뭐 폭락이다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 빼고 부동산에서 뭐 그나마 조금 뭐 투자성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뭐 약간의 정보를 얘기해 드린다면 예전에 뭐 보신 분들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뭐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신청사가 건립이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쪽 바운더리에 어떤 호재가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대로 신청사에 진행을 연기를 하거나 진행을 안 한다면 여기에 엄청나게 거품이 올랐던 가격들은 사실 아무 의미 없이 다시 하락점으로 내려가겠지만은 신청사 건립이 된다면 투자성이 있는 곳은 당연 신청사 부근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감산동과 두리동 위주로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감산동 위주로도 지금 재개발 보상금이 일부 나갔고 계속해서 뭐 재개발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감산동과 두리옥 마찬가지 신청사 부근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리동 마찬가지 평리동에도 사실적으로 지금 뭐 따져보면은 생각 외로 역세권이 들어서고 진행이 됐는데도 크게 이슈가 뭐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위치 자체가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도로변 쪽에 식당 위주로의 상권 위주로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다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평리동에 마찬가지 재개발로 크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아파트 대단지 상권이 더 낫지 않을까. 참 아쉽게도 서대구 역세권의 상권은 향후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왜 대구역하고 동대구를 비교해보면 동대구 대구역은 바로 맞은편에 기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역세권, 더블 역세권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서대구역에서는 기본 상권도 없고 아파트 단지하고도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대구역 부근의 상권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주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점차적으로 기본 상권은 좋아질 것이고 택지가 들어서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혁신도시 뭐 이런 상권 개념이 아니라면은 큰 호재는 지금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공항 부근의 얘기들도 하는데 공항 이쪽의 부근보다는 차라리 공항 자체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공항 자체에 어떤 호재가 더 있지 않을까. 그것도 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항 자체를 개발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인력들이 들어오고 뭐 숙소가 필요해서 잠깐은 반짝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투자도 장기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 자체에 어떤 투자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신도시가 뭐 가장 뭐 좀 유력하게 보이는 것은 연호법조타운과 마찬가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자리, 여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올려드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롯데 쇼핑몰 자체 들어오는 게 무시 못하고 거기에 마찬가지 부가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협력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상응되는 유동인구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산이지만 그리고 대학교가 부근에 인접하게 있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대임지구 임당 택지지구도 마찬가지 큰 호재로 느껴집니다. 물론 내부의 상권들이 크게 형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의 여파도 마찬가지 조금씩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남매지 부근 쪽으로 수송문 역할을 하는 어느 상권이 또다시 개발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송못도 처음에는 사실 좀 미약했지만은 어느 정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변에 생기고 상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됐고, 물론 남매지도 바로 옆에 대학교 있고 마찬가지 대임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남매지 부근에 어느 정도 집가 상승률이 향후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단지 경산이라 하는 그런 뭐 단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투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면은 뭐 언급을 할 필요는 있는 동네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혁신도시도 많이 죽었지만은 개발은 많은 되죠. 많이 되지만은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지 위주로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유라택지 자체에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안심 뉴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안심 뉴타운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빨리 된다면 상가가 들어서고, 아파트는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 미분양이 낮는 상태죠.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이 되면 뉴타운도 사실 공항의 뭐 이전 부분 때문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안심 뉴타운에 지금 거래되는 택지 가격은 평당 600에서 700 사이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약 10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요. 마찬가지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뭐 지금 거래는 일부 조금 됐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대구 자체가 지금 부동산에 뭐 약간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락의 어떤 분위기나 코로나 재발견이나 아니면 경기 악화 때문에 더욱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뭐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 가치로 얘기했을 때 간단하게 뭐 얘기한다면 뭐 요런 택지주구라든지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더욱더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단지 서대구 역사 부근이 조금 안타깝죠. 안타깝고 뭐 다사 같은 경우는 다사대로 또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이 형성이 된 것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자주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경동은 일단 배우지가 저는 크게 뭐 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금호타워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은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롯데 뭐 아울렛 매장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기 때문에 금호타워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청사가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홍준표 시장이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투자를 했던 분들도 돈이 묶이는 상태가 될 것이고, 더 호재를 기다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뭐 지치지 않을까. 그렇다가 푹시가 되면은 완전히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한 가격이라면 얼마든지 투자해놓고 장기간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고요. 뭐 아파트 폭락 하락 이런 얘기보다 뭐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뭐 기분이 좋은 그런 영상 뭐 이렇게 좀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봤는데 딱히 지금 현 시점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대구 자체에 기본적으로 외지인들 투자로 돈을 벌었는 분들은 대구에 있는 분들도 돈을 벌었지만 외지에서 그만큼 돈을 벌고 다 빠져나가쁘죠. 빠져나가보고 뒤늦게 뭐 막차를 타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이죠. 발이 늦게. 그리고 아파트를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영상, 유튜브, 뉴스 영상 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팔아야 되는 분들, 사야 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곤두세워서 많이 이제 시청을 하고 문의를 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예전에 뭐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예를 들면 제주도의 외지인들, 마찬가지 뭐 중국인들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놓고 팔고 나가보니까 실제 거주하는
뭐 현지인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살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또 너무 높아졌는 부분에서 또 집을 못 사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어떤 뭐 비교를 한다면은 거의 제주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도 제주도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쓰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계속해서 뭐 펜션이다, 타운하우스다, 뭐 그리고 뭐 건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구는 공단이 그렇게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대부분 뭐 회사원 아니면 자영업자 이런 위주로 적였던 동네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뭐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뭐 이게 폭락인지 하락인지 뭐 미쳐서 돌아간다 하는 얘기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어서 다 챙길 것 챙기고 못 버는 사람들은 얘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향후 다시 오지 않을 대구의 어떤 부동산 투자 동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